이 국장님, 네. 지난 9월 11일 날 결성된 네.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가 네네. 본격적으로 탄핵 발의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채널A가 보도한 거 보면은 네네. 이 준비연대에서 네. 야당 의원 전원에게 네네. 친전을 보내서 협조를 부탁했다는 거,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한테만 의존할 수 없다. 정치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배경에는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찐명들입니다. 양문석, 부승찬, 이대성, 네. 뭐 상납 사건 얘기했던 김준혁, 민형배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하자가 있는 너희들을 내가 공천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몸 바쳐서 돌격대 역할을 해야 돼. 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11월 그 이전에 최대한 탄핵 분위기를 고조를 시키고 그 결과가 좋으면은 이제 뭐 좀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1심 그렇죠. 결과가. 예. 그렇게 되면은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렇죠. 전복 투쟁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가장 합법적인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을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0명이면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회 내에서는 김민석이, 국회 밖에서는 김민웅이 예. 형제가 동시에 탄핵과 계엄령 운운하면서 그 탄핵의 군부를 완전히 떼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웅이 그 촛불 행동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탄핵 그 시민단체, 또 김민석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지난번 강덕구 의원의 그런 탄핵의 밤 행사가 상당히 논란을 빚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역풍이 불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여론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라든가 또 조국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군부를 떼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제 7일부터 시작되면은 어쨌든 위법위헌적인 무슨 트리거랄까? 네. 방아쇠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만들어내죠.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월 달 내내 사실 김건희 여사 스모킹 건이 나와야 하거든. 그렇죠. 김건희 옛날에 여사 JTBC가 했던 그 뭡니까? 태블릿 PC. 태블릿 PC 같은. 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위협적인 어떤 무엇인가의 기재를 만들어내야죠. 김건희 여사의 네. 무슨 녹취록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이 된다든가 지금 명태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런 문자 주고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경우 거기서 대통령이 언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야당은 그것이 위헌이다. 당무 개입이라든가 뭐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특정을 한다, 언론사에서 특정을 한다 그러면 특정하고 그 다음날 하면서 사실 한 사나흘 정도의 특정의 어떤 뭐랄까 모멘텀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의 소리라든지 뉴스토마토 이 매체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해요. 뭐 때문에? 국정감사에. 국정감사에 결정적인 걸 터뜨린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소문에 불과하지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언론사는 가장 중요한 걸 첫날 딱 터뜨립니다. 그리고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데 뉴스토마토 쪽에서는 국정감사에 터뜨리겠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이나 혹은 김대남 이 두 사람의 녹취록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로 채워지면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김민석 최고위원 이 사람이 지금 예비 내각을 구성한다고 해갖고 곧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요한 자기 정권의 정책을 개발하고 네네. 일종의 중요한 핵심 공약들이겠죠. 네네. 또 하나는
장차관에 대한 인재풀을 만들고 이런다는 거고, 이현주가 또 위원장이 돼가지고 미래경제? 미래경제 성장 전략 특위 네. 이걸 출범해가지고 4개 분과위를 뭐 신성장 전략 분과위, 지역경제 발전 전략 분과위, 그러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결국 집권 준비를 해서 우리는 다 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그 술수입니다.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술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지금. 거의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뭐, 지금 사법부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느냐. MBC의 제목, 오늘 제목 하나,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독주, 이재명, 차기 대통령, 독주. 그러나, 사법부가 뭐, 족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집권 플랜 얘기하고 섀도우 내각 얘기하고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다라는 걸 다 뭉뚱그려서 뭐냐? 사법부 좀 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 거의 대통령 후보예요. 직전이에요. 이제 곧 대통령 돼요. 이제 곧 대통령 사람한테 지금 사법부의 선고를 그렇게 내릴 거예요. 라는 지금 빌드업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빌드업이죠. 예, 예. 거기에다가 뭐 전현희도 쌍특권 거부를 하니까 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최고위에서 했고, 또 조국은 민주당도 이제 탄핵 결심을 해라 하면서 조국은 또 자기도 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10월 아니면 11월이면 깜빵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그렇게 미적지근할 때가 아니고 당신도 이제 곧 죽게 생겼어. 네. 그러니까 빨리 결심해. 그렇죠. 지금 혹시 여론의 역풍을 불까 봐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지금 이재명이 왜 저기서 그 대전을 벌이느냐, 영광, 곡성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감방급 경쟁이나 마찬가지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데미지가 확 달라져요. 11월, 10월 16일 날의 결과가 제목이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호남의 선택, 이재명을 버렸다. 예.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고작 두 곳에 불과하지만 상징적으로 두 곳을 만약에 조국당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보면 하나만 가져가도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 이미 정당 득표율이 조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 조국당에 줄 서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지역 연고 찾기 운동을 벌여라.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투표장에 나가도록. 네. 결국 이건 조직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보궐 선거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 지면은 끝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재명이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 분위기를 원내외에서 본격적으로 고조시켜 나가겠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탄핵 발의를 위한 준비까지도 이제 들어갔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이 뜻대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이재명이가 자기 죽을 자리 찾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보니까 녹취록도 그렇고 자기한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덥석덥석 물잖아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뒤 제지를 못하겠다. 무슨 장기 플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중기 플랜 없고 이번 11월을 어떻게 내가 버티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는 완전히 승부수로 지금 돌입한 모양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